네, 주가가 과소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죠.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의 해안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 사실 출발에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 기대감을 처참히 무너뜨렸잖아요. 결국에는 양대 시장 모두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정말 한시도 또 우리가 안도를 할 수 없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 물량도 좀 부담이고 다음 주는 어떨까요? 일단은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150선에서는 추가 급락보다는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강도 긴축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와 영란은행의 갈짓자 행보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좀 안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최근 급락세인데요. 9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12%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이후 12% 이상 급락한 다음 달의 흐름들을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플러스 수익률이었고요. 그리고 10번 중 6번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안해서 본다면 아직 하락 추세가 남아있고 여전히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하락 추세 안에서의 데드캣 바운스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나온 소식, 한국이 세계 국채 지수 관찰 대상국에 등재가 됐다라는 부분인데 앞서서도 이것이 우리 증시, 우리 금융시장의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들어봤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 때문에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 어떤 해석을 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융시장, 채권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리고 외국인 유동성이나 외환 시장에서도 좀 안정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변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슈 이벤트에 기대를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변화를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은 경기, 펀더멘탈, 기업 실적 이런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기가 좀 더 둔화될 또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증시 측면에서는 실적까지도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면은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요즘에 변동성이 너무나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증시 못지않게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컸는데 앞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상방을 어느 정도까지 열어놓고 봐야 하는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워낙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정점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달러 강세를 제어할 만한 변수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불안정해지는데 미국까지도 경기가 불안정해질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유럽은 더 불안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외환 시장에서 환율 흐름들은 상대적인 변화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연말 연초쯤에는 1,500원 선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외환 시장의 변동성 조금은 잦아들 여지가 당분간은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위안화 가치가 지금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하면서 인민은행이 또 달러를 팔 준비를 하라라고 은행들에 또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이 위안화 가치 하락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성을 부여를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단기적인 급등세를 제어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전 세계적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을 제어하려는 움직임들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본도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고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무제한 국채 매입을 다시 시작하는 등 최근 급격히 커진 변동성을 제어하려는 정부들의 조치가 있고 그에 따른 당분간의 숨고르기 안정세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조치들이 경기 방향성을 바꾸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화정책 방향성도 바꾸긴 어렵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숨 고르기,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은 맞지만 방향성 자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유입을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지 사실 어제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 2,200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잖아요. 네. 반짝 순매수에 그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국가들의 조치, 그로 인한 외환 시장이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 증시가 많이 내려왔다라는 부분, 단기적으로 싸다라는 논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도 당분간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쇼커버링 매수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 수급이 추세적으로 기조적으로 바뀌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과정에서 안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방향성 자체에 대한 기대를 아직 갖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사들이 최근에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소각을 한다면 주주가치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 방어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주가 방어 측면에서는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주가 방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심리적으로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방향성 자체가 바뀌려면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될 것이겠죠. 아직까지는 실적 개선이나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하단에 대한 지지력 그리고 추가적인 급락을 좀 제어하는 변수는 될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흐름들을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방 안정성, 하방 경직성을 높여주는 변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려운 국면에서 경기 방어주라든지 배당주 쪽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경기 방어주 배당주가 상승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분들이나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대적 안정성 측면에서의 고려해 볼 만한 전략적인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보다 덜 빠진다라고 해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에 대한 투자보다는 좀 채권이라든지 달러 가치,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고려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글로벌 금융당국들의 갈짓자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국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또 지금 국채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특히나 외환시장과 관련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떤 조치들이 또 금융당국에서 나와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금융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심리를 잡아줄 수 있는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국의 조치들이 나오곤 있는데 시장 흐름들을 뒤바꿔 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데 따른 좀 안정 국면, 급격한 변동성 확대 이후 안정 국면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노력이나 안정화를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되고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방향성이 바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정부 차원의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 다만 그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바뀌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미국 9월 ISM 제조업 지수와 9월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결과는 아마도 전월 대비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경기가 둔화되었다라는 것보다는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투자 심리는 공포 국면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리스크 지표는 고점권에 와 있고 증시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 둔화,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라는 이슈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완화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된다면 좀 반등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급락 이후에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도 60%에 달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는 이런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급락보다는 반등 시도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를 앞두고 대신증권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 제시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데드캣 바운스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본다면은 네. 최근 낙폭이 컸던 그리고 올해 내내 굉장히 소외되었던 업종들이나 종목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장중 흐름들을 본다면 반도체라든지 인터넷 업종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마지막으로 데드캣 바운스 국면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데 따른 저평가된 데 따른 그 저평가 정도를 좀 회복한 뒤에 좀 다시 한번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단기적으로는 뭐 2150선을 전후로 해서 등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흐름들을 짧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반도체와 인터넷 업종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단기 전략으로서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